오늘 이 종목 왜 오르지? 궁금하셨던 종목들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실전 종목 토론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창복 주식창 고수와 그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주말을 앞둔 시장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버텨내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또 약보합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어느덧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수준까지 열심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 많이 궁금해하시는지 또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크라운제가입니다. 현재 8.7%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크라운제가 관련한 우선주, 혜태제과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윗골을 좀 길게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볼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크라운제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종목 토론방 찾아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크라운제가 파주 땅에 무슨 일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파주 관련해서 DMZ 관련한 종목으로 항상 묶이기도 했었는데 파주 땅에 무슨 일 생겼나요? 오늘 왜 올라요? 하셨는데 파주 땅 때문에 오르는 거는 아니죠. 아, 파주 땅 있습니까? DMZ 관련주도 묶이잖아요. 크라운제 그 네. 혜태홀딩스들이. 제가 원래 그쪽 분야를 거의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일단은 그런 근데 부분에 오늘은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 DMZ 관련 파주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파주 땅이 있는 것 정도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실적 잘 나와서 오르나 지금 4분기 영업이익 516% 전년 대비 급증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와서 오르나요? 네,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오. 200억, 230억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실적이죠. 일단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그냥 그런데 수익이 좋아졌다. 매출은 제가 봤을 때도 전년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성장은 안 되는데 네. 수익단에서 좀 좋아진 거로 파악을 해도 오늘 확실히 실적으로 오르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크라운 제가도 오리온이라든지 우리가 롯데처럼 과자 쪽이니까 사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네. 일단 매출적인 부분은 우리 게시판 정말 잘 보고 계십니다. 매출의 증가는 오히려 감소였습니다. 네, 연간 그러니까요. 기준으로는. 네.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좀 소폭 감소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크라운 제가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오늘 크라운 제가뿐만 아니라 혜태 제가 식품이라든지 혜태 쪽도 같이 좀 움직임을 다 같이 크라운 제가 이 그룹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크라운 제가가 실적이 잘 나와서 다 같이 오르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오히려 매각 이슈가 있는 혜태 쪽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실적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네. 크라운 제가의 상승 원인을 어제 장마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주가 움직임보다 아침 10시 전에 이미 강한 상승세가 들어와서 장중한 때 잡아주니까 어제 장 마치고 마감 발표한 네. 연간 실적을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대략 30% 급증한 265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자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획기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00년도 초반에 네. 허니버터칩 인기 열풍이라든지 그런 네. 어떤 큰 센세이션이 아니라면 계속 그냥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인데 이제 그 실적 공시에 들어가 보면 주석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30% 증가한 이유가 2018년도 4분기에 매출 채권 대손 상각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통 상각이라 그러면은 회계상 특별이익을 생각하실 건데 네. 이거는 매출 채권에 대한 상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다시 원상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집계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격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크라운 제가의 어떤 연 영업이익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평작 200억 네. 수준에 마무리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네. 주가에 대한 관점인데 왜 갑자기 빠지죠? 제가 너무 나쁘게 말씀드렸나요? 일단 상승폭을 계속 줄여내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말만 하면 빠집니까? 좀 나쁘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나요? 그러면은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 영향력과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200억을 번단 말이죠 연간. 네. 근데 지금 크라운 제가의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수를 매길 때는 예를 들어서 영업 PR이 6, 7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제과 업종들이 보통 밸류에이션 자체를 10배 미만으로 받기 때문에 또 높게 우리가 받진 반도체와 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싼 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업종 전반이 좀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겠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 이제 아침에 많이 오른 건 오버슈팅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실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200억 이상 평작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밑에 눌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침에 슈팅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차익 매도가 좀 낫지 않나 볼 수 같고,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주가 기준으로 8,000원대 초중반이면 자기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출 채권의 손상을 털어낸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을 했구나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의 수익이 정말 제고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착시 효과다라고 본다면 가격대가 좀 오늘 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분명 좀 싼 가격대가 맞긴 하지만 매매 네. 매력도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용어를 조금 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매출채권 손상 처리 그는 무슨 회계 용어니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손실로 적어놨던 채권을 네. 다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 처리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 정말 뭐가 잘 팔려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못 받으려 그래가지고 이런 못 받는 돈이라고 손실로 생각했던 빼놨는데 네. 이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으로 잡힌 겁니다. 어.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나쁜 재료는 아니에요. 음. 다만 그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버슈팅할 정도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주가 지금 뭐 우리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8,000원대면 네. 바늘이에요? 지금 아, 한 번씩 이렇게 바늘이 있을 정도로 아, 이게- 입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네, 유통 물량이 조금 작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게 좀 그렇죠. 단점이다 보니까 시세 변동성이 좀 큰데 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단점입니다. 재가는 변동성이 또 크고 시총이 또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매매 매력도도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은 종목이었죠. 하지만 오늘 실적적인 부분에 이슈가 맞물리면서 좀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망해 보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크라운제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토론방 모트렉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최근에 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도 했고 굉장히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무려 19% 급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오늘 더미동, 라닉스 일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유독 모트렉스의 이런 상승폭이 강한 이유가 뭔지 종목 토론방 찾아가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모트렉스의 종목 토론방입니다. 다른 자율주행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데 모트렉스와 더미동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유독 이 두 종목이 그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도 가장 좀 탄력적이긴 했어요. 왜 그런 네. 걸까요?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과 매출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좀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포인트를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네. 유상증자의 그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새 모트렉스 왜 이러지? 본전 찾아주는 건가? 유증 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 있는데 지금 유증에 대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언제 하냐? 급등치고는 좀 토론방이 조용하네 하셨어요. 유증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제 유증 언제 하냐고 만약에 물어보시는 주주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 1월 이미 달에 갖고. 권리락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 유증 1월 이슈를 14일 또- 이전에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에 한해서만 2월 마지막 주에 네.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슈로 이렇게 탄력적인 이유 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보통 AB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BN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네. 그랬는데 인포테인먼트, 오디오라든지 네, 안쪽에 네, 네, 오디오, 장착되어 비디오 있는. 예전에 보면 차량용 내비게이션. 네. 근데 여기서 마지막 N자가 문제입니다.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 업체들 거의 다 세태 기류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관련 산업들이 뭐 일부 기업들은 그걸 이제 블랙박스 쪽으로 많이 돌렸었고요. 뭐 지금 아이리브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예요. ABN 네. 사업 자체가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앱을 구동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트렉스의 전체적인 수익성 자체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260억 벌던 회사가 2018년도에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 46억. 그리고 작년에 올해는 적자였어요. 예, 상당히 적자다 보니까 그래서 뭘 감행을 하느냐. 네. 예. 이달 1월 14일 날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는데 뭐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540만 주 대략 한 100억 정도를 할 것 같은데 가격이 매력적이에요. 1,77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2월 27일, 2월 28일 날 일반 청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현 주가가 2,000원 이상이면 뭐 제가 볼 때는 실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770원짜리를 주는데 뭐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청약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잡아주려는 성향도 좀 있어요. 네.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장에서 계속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시장에 혼풍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기업마다 조금씩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상증자 재료가 오히려 지금 모트렉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 네. 또 자율주행으로 붙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ABN 사업에서의 어떤 사업성을 뭐로 커버시키냐면 지금 아마 웬만한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현대의 고급 사양에는 다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뭐 터널이라든지 아니 어두운 공간에서 갑자기 차량 전면 유리에다가 내비게이션 환경이 떠지는 걸 HUD라고 그러는데 네. 이 HUD를 모트렉스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뭐 자율주행 여행차라든지 또는 전기차 쪽에서 좀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것이 모트렉스의 그림인데 시가총액이 작죠. 900억짜리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은 큰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얼마 올랐습니까? 대략 50% 올랐죠. 네, 네. 주가가 한 2,000원대에서 50%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격해서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강하게 올라오면 때로는 강한 차익 욕구가 생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보통 2, 3월 달에 이루어지는 정자를 가장한 주가 급등락은 3, 4월까지 계산한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2, 3, 좀 더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3, 4월을 겨냥했다는 건 감사 보고서를 겨냥한 선제적인 자금 조달도 있습니다. 자본 잠식률이라든지 네.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제 청약이 이루어지는 2월 27일 전후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가를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보겠습니다. 2월 말까지는 조금 더 이런 잡아줄 수 있는 주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들고 있을 만하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근데 3,000원 해소는 다음 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만약에 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오늘 현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 탄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지금 유증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앞으로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런 유증 관련된 이런 2월 말까지는 조금 더 주가 잡아줄 수 있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절히 그래도 좀 수익을 실현해 나가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모트렉스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증에 대한 이슈로 좀 큰 폭의 급등이 나왔던 모트렉스의 종목 토론방 가봤고요. 이번에는 필옵틱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7%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옵틱스 종목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필옵틱스 안에서는 4분기 실적은 좋지는 못했죠. 4분기는 적자여도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꾸준히 잘 가네 하셨어요. 실적은 정말 좀 좋진 않았잖아요. 올해는 확실히 좀 좋아지나 봐요. 안 좋아도 뭐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년 연속 적자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확 바뀌나요? 정말 이것 때문에 오르나요? 폴더블 쪽에서 아마 흑자로 만들 겁니다. 그런 그렇죠. 기대가 분명히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이사가 파견 갔다던데 대박 조짐인가요? 라고 디스플레이 모멘텀이 있고 지금 여기 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더해진 네. 종목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파견에 갔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가요? 대박 조짐인가요? 현 대표님이 SDI 출신이십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사회이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드진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 문모 씨가 네. 영입이 됐습니다. 75년생이군요. 네. 대박 조짐인가요? 나이까지 그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수주 회사의 받았잖아요. 주요 임원진이 삼성 그쪽이어서, 디스플레이 그 삼성 SDI 라인이어서. 출신이니까 네. 관련된 분을 사회이사가 아닌 오히려 네. 이제 사내이사 쪽으로 영입을 한 거는 그렇군요. 또 시너지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필옵틱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소식이 나오고 나서 더 잘 간 바 있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로 열심히 올라왔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발주 공시가 더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 전환 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데 이 부분 좀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확히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OLED 레이저 커팅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주 매출처는 바로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도진 임원 구성에서 대표이사는 삼성 SDI 출신이시고요. 최근에 재신임을 하셨습니다. 한모시고요. 실명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I 출신의 디스플레이 출신 문모 씨를 또 사내이사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 매출처가 SDI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니까 굳이 관련 업종들이 이제 같은 분들이 서로 연계됐다 말씀드리겠고 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고려되고 시장에서 나오느냐 2년 연속 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본업이 OLED 디스플레이 커팅 쪽이니까 이거는 사실 업황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7년, 7년도만 해도 235 흑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20억 적자가 났고 280억이 네. 났고요. 작년도도 연간 실적 발표했는데 144억 적자입니다. 근데 딱 보면 적자폭이 줄었죠. 그 말은 뭐냐면 지난해 3, 4분기부터 적자폭이 조금 축소되고 잡혀갔고, 근데 왜 그러면 올해를 좀 좋게 보느냐? 네. 그거는 바로 이 2차 전지 제작에 들어가는 레이저 노칭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노칭 장비라는 게 뭐냐면 양극재하고 음극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톡톡톡 잘라내는 겁니다. 커팅.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저 커팅 회사라고. 네. 올레드 디스플레이 평판. 근데 그거 자체를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음극 소재를 적절한 길이로 자르는 겁니다. 왜? 삼성은 파우치형을 만들죠. 예, 파우치형을 만들 때 그거를 양극재, 음극재 같은 얇은 판을 네.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 누가 만드냐면 피롭틱스에서 만드는 거고. BNT랑 그럼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게 오.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2차 전지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수에는 단연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근데 에코프로 BM은 ACA 쪽에서 포커싱을 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장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필옵틱스가 결정적으로 SDI나 물량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직 기대감인 거죠, 근데. 근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굉장히 높군요. 네, 실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지금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럼 네. 전환사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전환사채 발행은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발행하게 되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행합니다. 네.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전환사채는 일반 유상증자와는 달리 상당히 담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가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담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담보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주가가 우상향하고 향후 그림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현실화되고 발행을 하게 되고 자금을 유입하게 되면 주가는 날아갑니다.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전환사채 발행이 혹시나 나온다면 이거는 주가를 랠리를 붙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좀 2차 전지 쪽에서의 발주 기대가까지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도 52주 신고가인데 그럼 추격 매수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약간 사그라드는데 우리는 일단은 매매 관심 있게 관점으로 봐야 보시고 되니까. 오늘 8%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8% 올랐고 다음 주에 조금 주가 그래도 좀 조정 보시면서.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는 아, 그런 어쩔 수가 뻔한 없습니다.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네, 거네요. 대신 관심 종목 기업군에는 꼭 올려두십시오. 네, 제가 좀 짓궂게 여쭤보기는 했지만 필옵틱스 일단 오늘의 단기적인 강한 상승은 좀 부담스럽고 다음 주 중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기회를 준다면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필옵틱스에 대한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좀 상한가 종목 볼까요? 영화테크입니다.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주춤했던 주가 안에서 거래로 터지고 상한가까지 터치한 영화테크 왜 이렇게 올랐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폐배터리 재활용 이 국제과제 주간 사업자로 선정된 영화테크 상을 말아 올리네. 지금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테슬라를 보고 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테슬라 보고 샀는데 지금 이런 폐배터리 모멘텀으로 지금 급등을 한 영화테크. 오늘 상한가여도 좀 다음이 불안한데 유통 주식 수도 많지 않고 혹시 다른 폐배터리 수혜주는 없나요? 라면서 지금 영화테크 토론방에서 열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한 모멘텀으로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슈인가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업 국책 사업인데 사업권의 허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왜 상한가 간 거예요? 저게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제가 미리 이제 티스를 해드리면 네. 이 국제 사업 자체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영화테크가 갖고 있는 저 폐배터리에 대한 10kW급 ESS의 재활용 국책 사업은 네. 기한 자체가 예정은 종료 시점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 단발성일 수가 있어요. 폐배터리의 재사용 쪽은. 그러면 그리고 오늘, 이게 네. 전기차가 아니고 네. ESS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쪽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영화테크는 오늘 이제 상한가에도 다음이 좀 불안하다. 유통 주식도 많지 않다 하셨는데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상한가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11시 상한가고 한 번도 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추가 상승할 확률이 좀 높긴 높은데 어. 근데 영화테크의 주가를 장기 분석하면 2연속 상한가가 잘 못 나옵니다. 그러면 세력의 힘이 약하다고 평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종가까지 상한가 풀릴 확률은 낮게 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일에
아마 좀 강력한 차익 매도를 요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테크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이슈이고 올해 좀 종료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결단과 함께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 신규 매수 관점은 역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짧게 볼까요? 네. LVMC 홀딩스입니다. 구코라오 홀딩스죠. 이틀 연속 좀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VMC 홀딩스 토론바 이틀 연속 왜 오르죠? 다른 자동차주 따라가는 걸까요? 실적이 안 좋던데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그냥 다른 자동차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난 3분기부터 매출은 분기점을 좀 지난 듯한데 5년 정도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정도 오른 거는 택도 없습니다 하셨어요. 이틀 연속 정말 다른 자동차주 따라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좀 좋아지고 있나요? 안 좋은 게 아니고 3분기부터 완전 돌아섰습니다. 정말요? 그럼 네, 3분기가 지금 정말 너무 간결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정말 분기점을 지난 듯한데 하셨는데 제대로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작년 3분기 실적부터 코라홀딩스, 예전 코라홀딩스, LVMC 홀딩스는 네. 실적이 완전 돌아섰습니다. 근데 영업 적자던데요? 일단은 지금은 캐파 늘리는 게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쪽을 더 봐야 된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년 정도 길게 갖고 계신 분들이 토론방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오르는 건 택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왜 5년인지를 압니다. 왜요? 이게 코라홀딩스 아직도 코라홀딩스라는 이름이 입에 익었는데 네. 이게 2010년도 초반에 모 채권사에서 너무 밀었던 종목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러면서 라오스, 네, 그렇죠. 예, 코라오. 오토바이 네, 판다, 라오스. 우리나라 폐중고 봉고차 판다 또는 CKD라고 해서 거기서 조립 생산하는 거. 근데 이게 13년 이후부터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물리셨군요. 대부분이 5년 이상 갖고 있는 게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래서 5년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까요? 자, 그래서 아까 실적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라홀딩스가 최근 3년에 연간 매출이 3천억이 안 넘었는데 네. 지난 3분기부터 물론 소폭의 영업이익 흑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아직은 지금 4분기 실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아마 오늘 내일 내겠죠. 내겠는데 매출 측면에서 일단 지난 3분기에 매출액이 다시 분기 1,00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코라홀딩스가 2010년도 초반에 대략 5년 동안 호황을 누렸다는 데가 있는데 그때 매출 쪽으로 이제 가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주 매출처는 국가별로 보면 라오스 60, 캄보디아 25, 미얀마 10인데 일단 라오스는 라오스대로 치워가는 거고 가장 네. 해외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게 바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라오스가 코라홀딩스의 주 매출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변화를 하면서 동남아, 라오스 쪽, 베트남을 라오스를 잡고 좌우측으로 펼친 게 미얀마와 캄보디아인데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의 매출 판매가 지난해부터 확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4분기 실적에서 과연 3분기보다 얼마나 개선된지를 확인하시면 네.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 LVMC 홀딩스는 지금 다른 종목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맞물려서 네.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좀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실전 종목 토론바 하창복 주식창 고수와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